아, 부장님은 저는 결혼 안 할 거예요 라고 이제 대답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건 이제 나중에 제 와이프가 한국말을 하게 되고 이제 이해하게 되면 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귀가 이제 잡아 당겨져서 없어질지도 몰라요. 지금은 이제 못 알아들으니까. 네. 나중에라도 알려주지 마세요, 제 와이프한테. 그때 선임들과 아직도 연락을 하는데 항상 하셨던 말씀들이 뛰어 니마 뭐 쫑 nắng nói là vò nói thì sẽ ở đây Lúc nào thì cũng chúc s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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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úc sợ. chúc lâm mà âm thanh đừng rồi. 네, 안녕하세요. 빈푹살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빈푹살이의 이제 첫 만남의 과정부터 결혼까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해요. 네, 우선은 이제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는 것은 이제 짱이 영이가 아직 카메라 앞에서 촬영하는 게 굉장히 이제 부자연스럽더라고요. 뭔가 이제 표정이나 제스처 같은 것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뭔가를 먹고 있는 중에 촬영하는 것이 좀 이렇게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일 것 같아서 이렇게 촬영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옆에 이제 제 아들도 있고요. 그래서 좀 이제 집중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라서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첫 만남은 6년 전, 그러니까 이제 2017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6년차 대리했을 때였어요. 이때 회사에서 베트남으로 출장을 가라고 이제 통보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정말 베트남에 가기 정말 싫었어요.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다못해 이제 베트남으로 출장을 가게 되는데 이때 이제 미래를 예견하신 영업부에 부장님이 계셨어요. 이 부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 베트남 가서 신부감 찾으면 되겠네 라고 이제 농담인지 진담인지 알기 어렵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제 아들이 왔다 갔다 하네요. 네. 그래서 제가 부장님은 저는 결혼 안 할 거예요 라고 이제 대답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정말 엄청난 곱슬머리에 키는 또 엄청 작아서 여자들에게 이제 인기가 아예 1도 없었었어요. 거의 이제 모태솔로 수준이죠. 네, 그래서 자존감이 바닥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 어쩔 수 없이 그냥 베트남에 이제 가게 되었어요. 정말 가기 싫었는데 그래서 이제 2017년 6월쯤에 처음으로 이제 베트남에 입성하게 되었어요. 음. 아마 이때부터가 이제 저희 제2의 인생이 시작되려고 꿈틀거리는 시기가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일로 와봐. 아빠 줄래? 일로 와봐. 어, 그래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3개월 이제 출장 기간을 무사히 마치고 한국으로 가자 생각했죠. 네. 아무튼 이제 공항에서 내렸는데 너무 더웠습니다. 와, 진짜 엄청 더웠어요. 지금도 엄청 더워요. 그때가 딱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네, 딱 이제 비행기에서 내렸는데 이제 온몸에 이제 달라붙는 느낌의 이제 습기를 느낀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한국에 살면서도 이렇게 몸에 착 달라붙는 이 습기, 아, 찝찝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제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3달을 버티지? 어떻게 3달을 버티지? 네, 그리고 출근을 하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을 했었습니다. 물론 더워서 한국에서의 만큼 이제 효율적으로 일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루 이틀, 3일, 짜잔, 오저요. 한눈에 이제 꽂혀버린 여성이 있었습니다. 와, 진짜, 저 여성 진짜 예쁘다. 바로 지금의, 저희 이제 와이프, 짱이를 만났어요. 그때 당시에 제 와이프는 이제 조장을 하고 있었고요. 제가 한국에 살면서 이런 외모의 여성과 결혼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많은 상상을 했었습니다. 저 같은 이제 모쏠들은 아실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근데 이제 정말로 한번 보고, 와, 연예인이다.
정말 너무 예쁘다. 아, 예쁘죠? 어, 어떻게 저런 여자하고 사귈 순 없을까? 진짜 그때 당시를 생각하면 아직도 이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네, 지금은 이제 귀여운 구석은커녕 그냥 예쁘기만 해요. 예쁘기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귀엽고 청순하고 예뻤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제 와이프가 한국말을 하게 되고 이제 이해하게 되면 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귀가 이제 잡아 당겨져서 없어질지도 몰라요. 지금은 이제 못 알아들으니까. 네. 나중에라도 알려주지 마세요, 제 와이프한테. 아무튼 그렇게 이제 출근 3일차가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이제 이 손에 잡히지 않더라고요. 이제 그때 선임들과 아직도 연락을 하는데 항상 하셨던 말씀들이 이 녀석 연애하러 갔구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연애하러 간 거. 근데 회사에서 보내준 거잖아요. 전 가기 싫었다고요, 진짜로. 진짜로. 그래도 이제 이런 기회를 준 회사에 감사를 표합니다. 지금은 없는 회사입니다. 제 인생에 이제 반원점을 만들어준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4일차부터 이 여성에게 대시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이 여성에게. 우선 저는 이제 베트남어를 그 당시에 아예 몰랐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대화했냐? 제가 그 당시에 중국말을 조금 했었거든요. 조금? 중국말을 조금 했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 회사에 중국 직원도 있었어요. 중국 직원이 저에게 정말 큰 역할을 해준 아주 고마운 친구예요. 지금 요즘에 이제 연락을 못 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4일차에 이 중국 직원과 현장을 돌아다니며 농담도 하고 좀 친해졌습니다. 근데 아니 이 친구 베트남 말을 아주 조금 하더라고요. 아마 여자친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친구에게 물었죠. 예쁘다는 말이 베트남어로 뭐야?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또 예쁘다는 단어를 또 모르더라고요. 그러던 이제 옆에 있던 중국어 통역해주는 이제 베트남 직원이 알려줬어요. 싱가이가 예쁘다는 뜻이라고요. 알아들은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러면 엄청 예쁘는 뭐야? 라고 이제 물어봤거든요. 저싱가이? 제가 그래서 뭐라고? 저싱가이? 그때 그 말을 듣는데 욕하는 줄? 아무튼 이제 4일차에 단어를 하나 외웠습니다. 그 미모에 지금은 이제 제 와이프가 된 짱이와 대화하고 싶어서요. 그러고 나서부터 제 와이프를 만날 때마다 추파를 던졌어요. 지금 생각을 하면은, 아, 지금 생각하면 완전 오그라드네요, 진짜로. 오그라들어. 아, 의자가, 인정.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너무 한눈에 반해서 예, 제 얼굴에 자연스럽게 철면피가 깔리더라고요. 창피한 것도 몰랐어요, 이제. 그 당시에는요. 그래서 이제 마주칠 때마다, 이저씨인가요 하고요. 그는 그 옆에 있던, 지금 이런 상황 같이 이제 옆에 있던 직원이 킥킥킥 하고 이제 웃더라고요. 네, 진짜, 저도 웃겼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내 인생에 이런 여성을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순간, 이제 창피함이고 뭐고, 그냥 다시 철면피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중국 친구, 아까 제가 그 떡밥으로 이 친구가 큰 역할을 해줬다고 했잖아요. 마침 그 중국 친구의 이성 친구,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 친구가 바로 제 와이프와 친구였던 겁니다. 이런 운명적인 장난 같으냐고. 그래서 저는 그 중국 친구에게 부탁을 했죠. 네. 우리 네 베트남 친구하고 같이 만나자. 오케이, 콜? 네. 중국 친구가 오케이, 콜. 그래서 이제 저와 제 와이프의 첫 만남은 이 중국 친구에 의해 연을 맺게 되었고요. 아직도 처음 데이트할 때가 생각나고 아른아른해요, 진짜로.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좋았던 것 같아요. 과거형이긴 한데 지금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트남에서 3개월 동안 데이트를 하고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만났어요. 계속. 그리고 귀국 날이 점점 다가왔는데 귀국 전날 저와 제 와이프가 이제 고깃집에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제가 약속을 했어요. 다시 베트남으로 오겠다고. 그리고 한국에 이제 귀국하자마자 이제 서점에 들려서 베트남어 책을 사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서 한 달 만에 또 베트남 한 달 출장이 결정되어 베트남으로 가게 되었어요. 아까 뽀뽀. 그때는 회사에서 누가 갈 거냐고 이제 제의가 있어서 무조건 제가 간다고 했었죠. Thôi thì thôi thì thôi để 네. cho một cho nói chuyện.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요. 너무 좋아서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첫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대략 2달의 시간이 있었는데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제가 너무 놓치고 싶지 않아서 이제 혼인신고를 먼저 무작정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물론 양쪽 국가에 다 혼인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베트남에 있는 회사를 찾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운이 좋게 알고 지내던 분이 때문에 이제 베트남에 취직을 하고 베트남에서도 이제 장거리 연애를 하며 지내다가 이제 결국 2018년 10월 10월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식은 이제 베트남에서만 진행을 했고요. 아직까지도 한국에서는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어요. 안타깝군요. 코로나 때문에 좀 그때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제 한국에 가서 결혼을 했을 텐데 그때 당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미루다가 지금 현재까지 아직도 못했습니다. 언젠가는 한국에서 이제 하고 싶은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 와이프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으로 저희 싱글에서부터 결혼까지 하게 된 배경을 들려드렸는데요. 더 할 말이 많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지만 이제 영상이 많이 루즈해질 것 같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와이프가 아직은 한국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저 혼자만의 이제 말이 많았는데요. 혹시 이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능정.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